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한 주간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을 보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요 코멘트를 저희가 통해서 이 굿 아이디어 그리고 길잡이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떠한 코멘트를 남겨뒀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에 관련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현재 지난주 이 코로나19가 최악이 지났다라는 기대로 이 시장이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만 한 주 만에 다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진 모습입니다. 자, 경제 이 재개 방침에 대해서 극심한 논란, 특히나 이 미국의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부진과 경제 지표 또한 여기에 원유까지 크게 폭락하면서 3대 지수 폭락 장세가 펼쳐졌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약 600조 원에 가까운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상 지원안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한번 볼게요. 자, 상원의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이 상원과 하원이 이 PPP 병원 검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라면서 이 의회에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윗을 한번 보실게요. 자, 현재 이 법안에 서명을 한 뒤 이 다음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들어갈 것이다 라며 현재 이 주등 이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등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는 현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장의 변동성에 맞닿아 있는 이 지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스닥 선물 등 지수 전략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범수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상담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 네. 선물 전략을 지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반복돼서 중복돼서 여러 번 설명해봐야 뭐 소용없으니까. 자, 일단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면 저는 이거 새로 그은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딱 한 몇 주 전부터 딱 그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380포인트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8,900포인트, 8,950포인트까지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림인데 8,950포인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보통 이제 지수하고 뭐 연결돼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유가랑 지수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수랑 거의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유가의 지수 영향력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너무 유가가 폭락해서 지수가 폭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약간 좀 접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이제 우리 야신 김동훈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이게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름 넣고 돈을 받아야 네. 돼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번 주 실적, 특히 저는 아마존 실적을 한번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존은 오히려 코로나 때 사람을 더 늘렸어요. 맞아요. 고용을 더 많이 했어요. 네. 20만 명.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대단하죠. 네. 근데 아마존의 그 이제 CEO 베소스랑 그 다음에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안 좋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을 참 아마존이 많이 해요. 오히려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일단 그런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IT 기업 실적 발표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방이 좀 더 열려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확실하게 뭐 완전히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워낙 잠재된 이슈들이 많아서 약간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좀 당분간 그리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야신 김동우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IBM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어제 같은 사실 경우는. 지금 뭐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IBM은 둘째 치고라도 그간의 그 고점 대비 네. 6,628선까지 거의 3,10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가 거의 75% 정도 네. 이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아마존, 넷플릭스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매출이 좋아지고 고용도 20만 명 이상씩 한꺼번에 이렇게 고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됐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실적 예상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상치와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차 반등이 뭐 한 60% 정도 내에서 그래서 8,400 정도면 조정이 또 한번 나오겠구나 했었는데 그때 마침 터진 게 이제 이거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8,900선대를 상회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8,900선 이상에서 저희는 단기 매도 전략으로 해서 좀 수익을 좀 본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어제 지금 말씀하신 8,300선대가 또 단기적인 또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지금은 현재 관망 상태예요.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뭐 상승은 9,000포인트를 일시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네. 당분간 혼조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위아래로의 변동성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지금 자리는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또 막 갈 것 같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막연하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여져서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두고 보시면서 전략을 또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방 경직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상방 과열 구간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네. 살려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셔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윗상단은 또 고점이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 이틀로 지금 해결된 문제 아니고요. 네. 지금 왜 확진자가 다 완치가 되고 나서 또 금방 또 양성으로 반응을 나오고 하는 이유는 완치가 아니라는 제가 의학 전문은 아니지만요. 뭐 폐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면역성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개월은 갈 거다 최소한. 그래서 막연하게 V자 반등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큰 수익을 노리고 장투로 가는 것은 더 어렵고 해서 좀 관망하시다가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닥 대비 한 30% 정도의 이 상승 전후 구간에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안 좋은 것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일단은 앞으로 내일 실적 등등 일정까지는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매매를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거죠. 이 크루드 오일에 관련해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유가가 5월물 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물 선물 같은 경우 전날 43% 넘게 폭락하면서 11달러, 특히 장중 6달러까지 밀리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됐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폭락으로 미국 석유 회사는 파산 위기로 가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트윗을 남겼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석유 및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결국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현재 오펙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감산 합의가 예정돼 있는 5월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해당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도 여전히 원유 시장에서는 좀 극심한 불안을 완화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있는 유가에 관련해서 우리 스타분들의 의견 들어봐야겠죠. 일단 김본스타님. 네? WTI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10달러 아래로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일단 뭐 할 말이 많은데 네. WTI는 일단 먼저 글로벌 움직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글로벌 움직임은 일단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오펙 회원국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회의를 해서 좀 해보자. 어떻게든 좀 이거 추가 감산 해볼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몇 개 국가가 불참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이 표출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했던 부분. 그다음 오펙 플러스가 현재 또 원유 시장에서 감산 노력을 해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국의 철도위원회라고 이쪽에서 이제 전체 산유량을 감산할지 말지 미국의 산유량 감산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얘는 이쪽에서 20% 감산하려고 표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투표가 또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살려고 서로 조금 살아보려고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양보하면서 약간 유가를 뭐 생산량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욕심 부리다가 지금 5일로 표결이 또 연기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실망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저희가 유가를 얘기를 할 때 유가에서 제가 두 가지 쇼크가 나와야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도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첫 번째는 마이너스 유가가 일단 나와야 된다 한 번. 근데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네. 두 번째, 베이커즈. 미국의 네. 셰일 오일 업체가 파산해야 됩니다. 몇 군데가 파산해야 돼요. 아. 그 정도 충격까지 한번 딱 가야 그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원금으로 살리겠다, 셰일 오일 회사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살리면요 중국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네 정부 보조금 준다고 우리한테 뭐라 하더니 니네도 주냐? 그럼 너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랑? 제가 볼 땐 보조금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파산하는 게 좀 낫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거기가 표밭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좀 파산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고, 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ETN 상품, 미국에서 ETF, ETN 상품 다 상장 폐지됐어요. 예, 이것도 다 상장 폐지됐고, 거기에 대한 물량들, 이런 얘기,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원유를 화폐 가치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지금 손절하고 달러로 옮겨 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달러가 좀 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원유는 쉽게 반등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19달러,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19달러에 매수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딱 저항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딱 저항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자꾸 이런 라인에서만 매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아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저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오늘 저가 일단 지키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에 한 자릿수 유가가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셰일 오일 업체들이 파산하고, 이거 좀 우리가 좀 감산을 좀 더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유가가 반등한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지 마세요, 절대로.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자를 건 자르고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9달러 네.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매매도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야신 김도구 스타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크루드 오일에 관련해서 이제 재고를 둘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측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유국들의 감산이 더 얼만큼 이루어질지가 거기에 대해서 관건인 것 같은데, 앞으로 크루드 오일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산유국들 자체도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그동안에 벌어둔 돈이 많잖아요. 근데 산유국 1위는 베네수엘라란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 워낙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석유도 못 뽑아내면, 지금 리터당 보통 그 자국민들은 리터당 50원 정도에 1리터당 그렇게 넣던 사람들이 뭐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도 뭐 50원만 더 올려도 난리가 나는데요. 솔직히 돌파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외로 그 원유, ETN, ETF 개인 투자자들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쉽사리 올라가기 어렵다, 진짜로. 그래서 이 6.5불은요, 저도 꿈에서도 보지 못한 가격이었고, 더군다나 마이너스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지금 6월물도 불안하다 해서 7월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네. 제가 봐서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물도 5월물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6월물은 그래도 29불대 막 이렇게 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며칠 만에 6.5불까지 왔잖아요. 그럼 7월물이라고 안전할까요? 한 12월물 정도. 12월물 정도 돼야 진짜로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눈속임이라고 보여져요. 월물 간의 격차가 뭐 우리나라 국내 선물과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안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훨씬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뭐 이걸로 매매 안 할 거면 오히려 접어야죠. 그리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게 맞고, 당분간 19달러 때도 지금 뭐 김원수 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날인데요. 화요일 날이니까 어젠데요. 여기도 침체 구간으로 떨어지는 라인대예요. 그래서 19불 때면 아마 전일에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니까 아마 또 사신 것 같은데, 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20불부터 거의 75%가 5%가 빠졌죠. 그래서 당분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등락만 있지, 또 매수 쪽에 또 잘못하면 또 8불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매매도 안 돼요. 손질만 해야 되니까 손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하시고 싶으시면
9불 이하로 왔을 때 네. 사놓고 좀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며칠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9불 이하 만기 때 돌아오면 사면 무섭네, 이것도. 만기 전에 한 14불, 15불 되면 일단 파셔야죠. 네. 이제 그 전략밖에 지금 없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일단 미국이야 뭐 석유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나라고 사실 정말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제 중소 신흥국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감산을 해도 감산을 안 해도 재정난을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기본적인 네. 가장 좋은 예가 멕시코잖아요. 네. 40만 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 못하겠다. 10만 배를 하겠다. 10만 배를. 그게 시장에 그만큼 네. 걔네들 입장으로서는 그거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